사장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노란 레터.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이 노란 레터의 주인공을 모시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란 레터의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 다양한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우리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도착했는데요.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저희가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을 뽑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떤 분들인지 사연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임성순, 김은강, 모니어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딸과 함께 샌드위치 집을 하고 있는 임성순입니다. 엄마입니다. 저도 강원도 원주에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샌드위치 샐러드 가게를 하고 있는 엄마, 딸 김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될 줄 모르고 그냥 가게에 있다가 그 노란우산 카카오톡에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그 이벤트를 그냥 생각 없이 한 거였는데 네.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도 엄청 놀랐고 정말 당첨이 된 건가? 약간 이렇게 처음에는. 어머니는 본인 업장도 노란우산 가입자시라고. 네네. 저는 한 10년 넘게 가입했죠. 가게 정리할 때는 목돈이 되더라고요. 당첨됐다 그러고 이제 제가 노란우산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거예요. 네. 근데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 여름 휴양지도 노란우산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건강검진 이런 것도 또 해주고 여러 가지 가게 운영하면서 이런 도움되는 자료들이 아주 많았는데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걸 그동안 모르셨군요. 몰랐어요.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봤어요. 아니 몇 년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거 처음 들어가서. 몰랐어요. 그때는 어떻게 알고 가입하셨어요? TV 광고에도 나왔지만 저금처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저희는 가게 자영업 하는 분들은 노후연금이란 게 없잖아요. 처음에는 20만 원 하다가 30만 원 하다가 50만 원. 올리셨군요. 네. 그러면 네. 혹시 따님이 자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너도 노란우산 네, 가입해라. 추천 제가 해줬죠.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나는 절대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어머니 일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이 늘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셨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그 기름 냄새, 막 김밥 냄새, 제 기억 속에 엄마의 향기는 약간 그런 냄새가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어떨 때는 그 냄새가 맡기가 싫을 때도 있었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참 안쓰럽기도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좀 어머니가 쉬셨으면, 부모님이 쉬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제가 결국 이 일을 맡아서 같이 하게 됐네요. 저도 절대 안 할 거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다 자라서는 전공을 국악을 하셨어요. 국악 공부하시는 동안에도 서러움이 좀 있으셨다고. 네, 지금은 원주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원래 대구 경상도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거든요. 제가 학원이 대구에 있다 보니 매주 주말마다 저는 혼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학원에 가서 이제 소리 공부를 하러 왕복 거의 10시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했었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친구들, 제 또래들, 참가자들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를 더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더 열심히 소리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국악을 공부를 하셨는데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그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께서 뭐 김밥집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삼계탕집에 전골집도 하셨다고. 맨 처음에는 햄버거
햄버거 집으로 시작을 했어요. 얘가 돌 되기 전에. 그때쯤이면 어머니 몸도 그렇게 아직 회복이 안 됐을 때 아닌가요? 남편이 10년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렇게밖에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가게에 딸린 방이 하나 있는 가게를 얻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애 혼자 방에 냅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못 나오게. 올해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가 우리가 뭐 간식을 주면 그걸 먹고, 그래서 애가 병에 걸렸어요. 간염이 와서 가와사키 병에 걸려서 한 보름 정도 입원한 적도 있었고, 제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애들은 그 나이 때는 뭐도 걸려요. 그냥 걸리는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애가 아픈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30년이 넘도록 한 일을 해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가족 사업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걸 어머니가 적은 게 아니라 딸이 적어주셨어요. 어머니 노하우를 배웠으면 저는 사실 따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서 가족 사업은 하는 게 아니구나, 좀 의외였거든요. 제가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건 맞는데요. 이게 일하는 스타일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가족이라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구나. 각자 하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세대가 달라서인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부모님과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재료 준비를 저는 다 해놓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가게를 시작하는 게 저한테는 좀 안정감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특히 손이 빠르시다 보니까 재료가 떨어지면 그때그때 이제 채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엄마가 없는 경우에 저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재료가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멘붕이 와요. 손님한테 서비스로 뭐를 주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이 단가를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를 한두 개 더 주다 보면은 물론 더 저도 드리고 싶지만 남는 게 있어야 저희도 장사를 하고 먹고 사는데, 저는 한 번 온 손님은 또 다시 찾아오게 만들고 그 손님에 대한 기억을 해주거든요. 네. 제가 그냥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해줘야지 이 사람이 이 많은 가게 중에 저희 집으로 온다, 이런 절칙 더 챙겨주려고 하죠. 서로 이제 그런 사소한 것부터 부딪히는 게 있죠. 그리고 딸은 그러지 마라, 근데 전 딸 몰래 또 챙겨주죠. 그리고 이제 또 좀 컸던 거는 세금 내는 문제. 처음에는 저희 엄마 아빠를 믿고 우리 엄마 아빠는 장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빠삭하시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세금 낼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해야 하는지, 어디 연락을 해야 하는지. 저희 엄마 아빠도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를 하신 거지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구나. 원래 엄마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어른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렇다더라고요. 그걸 이제 직접 가게를 하면서 많이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모르는 사장님네 가게에서 일을 하면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두 분은 서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참아요. 그럼 계속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터져요. 터져서 대화를 하죠. 표현을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네. 대화의 시간을 좀 마련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부모님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이 감사한 순간들은 언제예요? 모든 제가 지금 가게 하기까지 그냥 든든한 힘이 됐고 지원군이 되어주셔서 제가 어떤 실수를 해도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시고 그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 사업이 장단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좋기도 하지만 또 애증의 관계라 그만큼 엄마를 더 생각하는 시간이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엄마의 연약함이라든지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때도 있고. 자, 이제 두 분이 여행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 여행에 앞서서 고민이 좀 많으시다고. 무엇보다 저랑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는 게 사실 처음이에요. 뭘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지? 뭘 하고 쉬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후에 계속 일을
없어요. 계속 식당을 하시고 계속 제 기억 속에는 일하신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못 쉬셔가지고 어떤 이런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엄마에게는 좀 힐링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도 해보고 있고요. 힐링이기도 하고 아마 엄청난 행복, 추억도 되실 것 같아요. 60을 살았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레고 막. 저희 엄마가 되게 소녀 감성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셔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문집도 만드시고 뭐 캘리그라피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장사하시면서 그런 거를 많이 못 해보셨어가지고 이제 많이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엄마의 그런 인생이 사실은 저희들 키우면서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딸한테는 좀 살가우시지 않나요? 저희 아빠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우리 딸, 우리 공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재밌는 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표현이 없으시다고. 근데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의 얘기를 직접 찾아뵙고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에? 네. 언제?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 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그 시골 그 읍내에 그 레스토랑에 좀 만났는데 처음에는 별로 제가 그렇게 썩 와닿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 더 보자 이래갖고 동양적이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순해 보이는 그런 상, 웃는 우상이고 거기에서 조금 내가 넘어간 것 같아요. 내가 넘어갔는지 그쪽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보 결혼하기 전에 40대까지만 일하고 손에 물 안 붙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생에는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근데 다음 생에 내가 당신을 만나면은 꼭 그거를 해줄 것 같은데 내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내하고 제일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좀 많이 닮았고 가게 안에 전부 다 그런 거를 지가 다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도 뭘 해도 조금 하겠다 하는 거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되겠네요. 뭔가 네가 참 태어날 때는 참 우리의 그 행복이었고 너를 세상살이에서 뭔가 뜻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키우고 가셔야 싶습니다. 그런 우리의 욕심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부담을 아마 많이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때 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 건강이하고 하빈이하고 우리 며느리 현주하고 너무 사랑해. 사랑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좀 표현이 굉장히 서툴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을 해볼게. 우리 공주 엉망이 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아,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깜짝 표현을 놀랐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딱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제가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왜요? 너무 못해줬어요. 저 영상 보니까 부군께서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제가 저 사람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 진짜 언제 찍었어요? 이거 완전 큰 이벤트네요. 35년을 살았어도 이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표현을 안 하니까 저런 감정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네요. 부군께 또 한 말씀 하십시오. 은강이 아빠, 내가 너무 미안해요. 너무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인데 내가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두 모녀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 모녀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